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담담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건 아마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탓인 것 같네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게 굳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보니 제 입으로 나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는 사람이다 하면서 말하고 다닌 적은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맘속에 남아있던 찌꺼기 감정을 다 날려버리고 싶어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해서 내년에 중학교 가는 아들 하나 있고요.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요.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과 저 둘 다 가진 거 없이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랑 연애한 건 대학교 졸업 무렵이었지만 사실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때는 건너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가 친한 친구랑 노는 술자리에서 남편을 자주 보다가 눈이 맞았어요. 우리 둘 다 노는 거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라 친구도 많고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대를 졸업하고 조그만 업체 MD로 취업했는데 남자친구는 그때까지도 변변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있었어요. 철없이 만났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를 먹다 보니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그랬었죠. 야, 김태옥, 너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럴 거면 제대로 된 회사 취직하고 와. 안 그럼 나는 너랑 결혼 안 해. 이렇게 엄포를 놓았었죠. 그 사람은 저를 만나고 있었지만 결혼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거면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리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남편도 둘 다 어렸고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둘이 정이 들어 서로 좋아하니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뭔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소꿉장난처럼 재미있게 살 거라 착각을 한 거죠. 그때만 해도 친정이나 시댁 모두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양쪽 집안에서도 하나 보태주는 거 없이 서로 살림만 합친 결혼이었어요. 남편은 사별하신 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친정에서는 홀 시어머니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과 달리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야무지고 똘똘하다면서 항상 저만 보면 기특해 하셨어요. 아기 낳고는 어쩔 수 없이 일을 관둬야 했고 남편 벌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남편이 속을 썩인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남편은 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가 한 18개월 때쯤이었나? 남편이 새벽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기 키우다 보면 통잠을 잘 못 자서 자다 깨다 하는데 날이 밝아오도록 남편이 안 들어오길래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죠. 전화도 안 받길래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여자랑 노느라 정신이 없는 건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황급히 들어오더군요. 술이랑 담배 냄새에 찌들어 있는 채로요. 제가 뭐라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다급하게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여보, 지금 빨리 옷 좀 입어. 나랑 어디 좀 가자. 어? 저는 너무 놀라 애기 자고 있는데 이 새벽에 어딜 가자는 거야? 미쳤어? 지금 안 가면 큰일 나, 여보. 나 한 번만 봐주라. 빨리.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이 하라는 대로 일단 옷을 입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저를 아파트 들어오는 큰 길가 도로변으로 데리고 가는데 저는 거기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너 이게 뭐야? 차가 왜 이래? 너 미쳤냐? 이렇게 사고를 내고 집으로 온 거야? 가로등이 휘어지도록 충돌한 차는 다름 아닌 우리 차였어요. 저는 딱 짐작이 갔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낸 거였죠.
여보, 좀 있으면 경찰 올 수도 있어. 당신이 여기 있다가 보험사 신고해주라. 당신이 운전했다고 하고, 어? 나 지금 술 먹었는데 걸리면 큰일 나. 골치 아파진다고. 정말 기가 막혀서 지금 나보고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나 일단 지금 집에 가 있을게. 이러더니 남편은 집으로 뛰어가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가고 나서 잠시 후 경찰이 오더라고요. 운전한 사람이 제가 맞냐고 경찰이 묻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맞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상하네요. 분명 신고자가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고 했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고자의 전화에서 다시 확인하고 주변 CCTV를 살피겠다고 하더군요. 아마 근방을 지나가던 차가 사고 난 걸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사고는 났는데 사고 난 사람이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가니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때 더 이상은 거짓말로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 경찰관님, 실은 이 사고는 남편이 낸 거예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니 경찰관은 세상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아무 죄도 없는 와이프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운 사람이 어딨어요. 참나, 내가 이상한 사람 많이 봤어도 이렇게 양아치 같은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일단 사고 낸 남편 지금 집에 있나요? 가시죠. 음주 검사는 해야 합니다. 법이 그래서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경찰과 집으로 왔는데 남편은 경찰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분노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그거 하나 남편 대신 거짓말도 못 해주냐? 나 이러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 몰라? 경찰은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황당해하면서도 일단 자기 일만 냉정하게 하셨습니다. 음주검사를 하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결국 남편은 그 일로 처벌을 받고 면허 취소를 받았습니다. 벌금도 내고 회사 인사팀에도 알려져서 징계를 받았고요. 다행히 잘리는 일은 없었지만 향후 몇 년간 승진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거라 하더군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저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게 본인이 잘못 행동한 거에 처벌을 받는 건데 남편은 그걸 제 탓을 했어요. 작은 말다툼을 하더라도 꼭 자기 인생을 내가 망쳐놨다면서 그 일을 들먹거렸죠. 둘 다 성격이 불같아서 싸움을 또 얼마나 격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져주려는 사람이 없으니 큰 싸움이 되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남편이 집을 나가거나 내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거나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건 이후로 제 앞에서는 완전 아들 가진 죄인이 되셔서는 저에게 너무 미안해 하셨어요. 싸우고 나서 어머니한테 이르면 어머니는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야 이놈아, 네 마누라 말 잘 듣고 살아. 네가 잘못하니까 자꾸 싸움이 되지. 네가 잘해봐라. 얘기 이런 소리 하겠냐? 잘못은 지가 해놓고 어찌 그렇게 남의 탓만 하고 살아. 하며 남편을 항상 먼저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싸우고 친정에 가는 거 부모님한테는 참 불효더라고요.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자꾸 다투니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남편을 잘 달랬지만 나중에는 그 썩을 놈의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애 아빠라는 게 술 처먹고 다니냐? 하시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때 저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아이도 있었고 외모도 자신이 없던 때라 그렇게 싸우면서도 이혼하겠다는 결심은 하지는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것 말고도 결혼 초반에는 싸울 일이 참 많았습니다. 속을 뒤집는 일도 많았지만 누구 말 맞다나 도박이나 외도, 폭력은 아니니 그래도 아이 키우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돈이 좀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집도 못 샀고 전세자금 대출도 갚고 있는데 생활비와 아이한테 드는 돈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도 학교를 갔으니 저도 일을 하고 싶었지만 경력 단절이 있다 보니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갈 수 있는 데라고는 월급이 적은 중소기업이었고 제 전공을 살려 미술이나 디자인 쪽을 알아보려 하면 너무 박봉해 고된 일들이었습니다. 그쪽 일이 대부분 밤낮이 없는 일들이라 아이가 있는 저로서는 하기 힘든 일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다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 판매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덥석 이쪽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아가씨 때부터 옷을 좋아하고 예쁜 걸 좋아하긴 해서 기왕 하는 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쪽으로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습지요. 사람이란 거 내일 일어날 일 모른다고 하잖아요. 큰돈 벌 욕심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쇼핑몰을 키우니 목돈이 모였어요. 그때 저는 그 돈을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남포동 시장 골목에 매장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매출 규모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온라인 매장 운영을 위해 직원 셋을 고용했고 오프라인 매장에도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입이 점프 업하게 된 계기가 바로 자체 제작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제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점점 바빠지니 시어머니는 아이를 거의 전담해서 돌봐주셨고 저는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넉넉히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게 제가 처음 사업에 뛰어들고 5년간 이룬 일들이었습니다. 그 사이 집도 사고 차도 바꿨고요.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작은 아파트 팔고 새 아파트 사서 이사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저한테 항상 대단하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잘 나가기 시작하니 뭘 하든 다 황송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서진이 많이 컸으니까 이젠 손 많이 갈 것도 없다. 엄마가 잘 봐줄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네 일 열심히 해. 아, 그리고 아파트 판돈 말이다.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집 산 거 대출금 그걸로 갚지 그러니. 엄마가 어찌 한 푼을 안 보태고 네가 사준 집에 살겠어? 응?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다. 이러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돈은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쓰셔요. 대출도 다 재산이에요. 그 집 오를 건데 나중 생각하면 대출 그거 조금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저는 어머니가 당신 집 한 돈을 제게 주신다는 걸 한사코 마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게 화근이었을까요? 몇 달 후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며칠째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겁니다. 눈도 안 좋으시면서 핸드폰을 종일 들여다보시고 서진이 학원 픽업 시간을 깜빡해서 학원에서 전화를 받기도 했고요. 뭔가 근심이 있어 보이길래 제가 나를 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요즘 자꾸 한숨만 쉬시고 정신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아니다, 얘. 일은 무슨 일. 내가 그래 보였니? 늙은이한테 일이 있어봤자지 뭐. 넌 신경 안 써도 된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어머니가 어쩐지 석연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혹시 어머니가 당신한테 무슨 말 안 해? 무슨 말? 아무 말도 안 하시던데. 안 그래도 요즘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안 좋아 보이시던데.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아파트 판돈 말이야. 그거 돈 뜯기고 대출 사기까지 당하신 것 같아.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믿고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나 봐.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대부업체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어머니 돈으로는 자기 빚 갚는 데 쓰고는 나 몰라라 하는가 봐. 어머니가? 아니, 몇 천도 아니고 몇 억인데 그 돈이 어쩌다가? 원금 이자는 같이 갚는다고 했다는데 연락도 안 된대. 그래서 엄마가 매달 200이 넘게 어찌 내냐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우시더라. 어머니도 참 그 돈 굴릴 생각하지 말고 놔두라니까. 어머니 딴에는 그 돈 빌려주고 이자 매달 받을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어머, 어쩌면 좋아. 그 돈 어머니 전 재산인데 경찰에 신고는 했어? 내가 그 말 듣고 바로 고소했지. 여보, 당신이 엄마 이번 한 번만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내가 당신 모르게 엄마한테 드릴 돈 없는 거 알잖아.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남편이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부탁을 하는데 어머니 일이라니 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지금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에 감사하며 어머니를 만나 돈을 드렸습니다. 3억 가까이 되는 돈 드리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땅 파서 돈 버는 사람 아니고 돈 벌기 누구보다 힘든 거 아는 사람이지만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우시면서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네 말 듣고 어디 돈을 묶어놓기라도 할 것을 다 늙어서 사기나 당하고 내가 정말 미쳤나 보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이가 고소했다니까 그 사람 잡으면 돈 돌려받아야죠. 일단 급한 거 갚으시고 나중에 돈 찾으면 그때 돌려주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덕에 근심이 해결되고 나서 며느리 일이라면 뭐든지 다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의 든든한 서포트를 받으며 사업에 집중했고 나중에는 상가 한층 사무실을 모두 얻어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쇼핑몰 업로드와 마케팅팀, 해외 판매 등 사업이 커지고 매출이 30억이 넘기 시작하면서 직원들도 서서히 늘어나 어느덧 직원 30명이나 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제가 회사 대표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 반면 남편은 그때까지도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에 밀린 고인물이었고 마누라 돈으로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골프 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죠. 회사는 뭐 취미로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 잔업을 할 직원을 한 명 더 뽑아야 했는데 차라리 남편을 써서 인건비를 좀 아끼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남편에게 말했죠. 서진 아빠, 나 사무실에 직원 하나 뽑아야 하는데 당신이 그냥 할래? 일은 어렵지 않아. 당신한테 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수 하나 붙여줄 테니까 그냥 회사 그만두고 나랑 일할래? 월급은 줄게. 저는 남편이 싫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말했는데 생각 외로 남편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와, 나 당신이 그 말 대체 언제 하나 했다. 나 안 그래도 회사에 있는 거 가시방석이야. 맨날 승진도 밀리고. 나 언제부터 가면 돼? 그렇게 남편은 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부부가 같은 직장에 있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일하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직원들한테는 내 남편이라는 걸 당분간은 알리지 않을 생각이었기에 남편 입단속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 사업 초반부터 제 일을 가장 가까이서 도와준 동생이나 다름없는 33살짜리 여직원을 남편 옆자리로 옮겨 일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 법이라 남편이 일하는 게 제 성에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 앞에서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업무 실수를 꾸중하기도 했죠. 태용 씨, 회사도 다녔다는 사람이 일처리 이따위로 해요? 실수도 계속하면 실력인 거 모르나? 같은 실수 2번 하는 건 실수 아니에요. 이런 실수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앞에서는 저를 사장님으로 깍듯하게 대했지만 집에 와서는 참았던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원래 찌질이 같은 구석에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오죽 못났으면 저럴까 싶기도 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자꾸 싸움이 되니 나중에는 같이 일하자고 한 게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는 티 안 내고 있다가 집에 오면 쌓였던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곤 했습니다. 당신이 사장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인격 모독해도 되는 거야? 당신이 직원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다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나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 똑바로 배운다고 생각해. 나 당신한테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직원들이 일 못해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알겠어? 그래, 너 잘났다. 내 주제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뭐. 그냥 말 좀 곱게 해달라는 건데 그냥 알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너는 꼭 그렇게 토를 달더라. 남편은 은근한 자격지심을 저에게 비추곤 했죠. 돈 잘 버는 마누라 둔 남편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마누라 돈 잘 번다고 치켜 세워주고 우쭈쭈 해주고 자기는 편하게 인생 사는 남자들도 많은데 남편은 그 흔한 립 서비스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같이 사무실에 있는 초반에는 저와 싸우는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남편은 사회에서 일한 짬밥이 있어서 그런가 일처리는 나름 잘하게 되더군요. 주로 해외 판매 업무를 담당했는데 사수로 붙여준 여직원과 호흡이 잘 맞았는지 제법 실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어간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내가 짠 계획대로 인생이 편하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평온하지만 바쁘게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만한 마음이었는가를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회사 직원들에게 남편과 부부라는 걸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제 남편과 여직원이 외근을 핑계로 같이 나가는 일이 많고 심지어 업무 중간에 같이 사라진 적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과 밥 먹다가 불만을 토로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직원들이 그 둘 사이에 뭔가 있다고 의심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느 날은 직원들 사이에서 제가 모르는 척 말을 꺼냈죠. 해외 영업팀 김태용 씨랑 박나린 씨 무슨 소문 돌아요? 대표님 혹시 못 들으셨어요? 김태용 씨 나이도 많고 유부남인 걸로 아는데 박나린 씨가 김태용 씨 일 가르치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둘이 밖에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런다는데요. 근데 둘만 조용히 그러면 상관없는데 옆 직원한테 자꾸 업무적으로 피해를 주니까요. 둘이 같이 업무 중에 자리도 한참씩 비우고 하니까 직원들이 싫어해요. 둘이 바람을 피우던 말던 그건 둘 사이 사정이고 제발 직원들한테 피해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이 지켜보시다가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는 도저히 말 못하겠어요. 직원의 말에 그 시점부터 저는 둘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듣고 난 후라 그런지 제 눈에도 그 둘은 뭔가 심상찮아 보였습니다. 둘은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눈빛을 주고받기도 하고 같은 사무실 안에서 오며 가며 은근히 서로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신경 안 쓰면 다른 사람은 모를 일이지만 제가 지켜보니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증거를 잡게 된 건 둘이 외근을 나간다고 할 때였습니다. 저는 미리 출장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 설치했던 녹음기를 사무실로 가져와 대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랬지만 제 바람은 초악한 진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서 나누는 그 둘의 대화는 제3자가 들으면 그냥 연인들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호칭은 오빠, 자기였고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가 분명했죠. 제가 남편에게 일 좀 가르치라며 붙여준 여직원은 제가 사업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여직원이었고
그만큼 제가 많이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저와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신임했고 연봉도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물론 그 직원도 내 남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유부남이라는 건 알고 있을 터였죠. 그런데 그런 여직원이 임자 있는 유부남, 그것도 제 남편과 놀아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 성격상 그런 일을 알고 모른 척 참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당장 남편을 제 방으로 불러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회사에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알고 있어? 소문? 무슨 소문? 당신이랑 나랑 부부인 거 알기라도 한 거야? 그거야 뭐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 아닌가? 정말 가증스럽다. 당신 나한테 부끄럽거나 속이는 거 없니?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속일 생각하지 마. 마지막으로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할 기회 줄 때 말해. 무슨 얘기를 솔직히 하라는 거야? 내가 당신을 속이는 게 뭐가 있다고?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은 회사에 있는데 내가 당신을 무슨 수로 속인다는 거야? 끝까지 기회를 줘도 이러는구나. 당신 옛날부터 거짓말 잘하고 남 속이는 거 잘하는 줄은 알았는데 이젠 나 속이고 바람까지 피우네? 당신 옆에 나린 씨 말이야. 둘이 무슨 사이야?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신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이 파다해. 제 말에 남편은 전곡을 찔린 듯 당황하더니 이내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믿고 그래? 그 직원은 당신이랑 친한 직원인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해? 절대 아니야. 당신 이제는 하다하다 나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 의심까지 해? 당신이 직원들 앞에서 나를 대놓고 무시하니까 여자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나를 갖다 붙이는 거라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알아? 정말 당신 비열하다. 예전부터 뭐 잘못되는 것만 있으면 전부 내 탓을 하더니 이제는 당신 바람 피우는 것도 내 탓이야? 미치겠네 정말. 당신 증거 있어? 같이 일하는 직원끼리 외근 나가고 같이 밥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사람을 바람으로 몰아? 증거 있음 가져와. 당장!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래? 좋아. 그럼 당사자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겠네. 삼자대면 해보자 어디. 저는 박나린 씨 자리에 전화를 해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들어온 여직원은 저를 보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무슨 일로 불렸냐고 하더군요. 나린 씨, 여기 앉아봐. 내가 요즘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회사에 소문이 돌아. 둘이 이상한 사이라고. 정말 아니야?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어디 한번 말 좀 해봐. 제 말을 듣던 직원은 대표님, 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마 하니 같은 사무실 유부남 직원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사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일 가르치라고 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 그런가 본데 둘이 밥 먹고 같이 외근 몇 번 하긴 했지만 절대 그런 사이 아니에요. 저는 굳고 부인하는 직원을 보며 아까보다 더한 배신감에 사로잡혔죠.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이거 듣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저는 차에 녹음되어 있는 소리를 틀었고 둘이 반말까지 해가며 꽁냥거리는 대화를 들은 둘은 얼굴만 벌개진 채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래도 아니야? 말 좀 해봐 어디. 둘이 뭘 먹으러 가고 어디서 뭐래? 지금 이게 회사 동료가 대화하는 내용으로 들리니? 제가 다그치자 여직원이 한다는 소리가 대표님, 그냥 녹음된 거 하나 가지고 그게 무슨 내연관계라는 증거가 되나요? 그리고 웃긴 게요. 설사 저희가 내연관계라고 해도 왜 대표님이 남의 사생활을 간섭하세요? 저희가 회사 매출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왜 상관이 없어? 저 인간 김태용! 내 남편이거든. 나린 씨 몰랐구나. 둘이 그렇게 친한데 저 인간이 우리 부부 사이라는 건 끝까지 숨겼나 보네?
어? 그렇게 숨기고 너랑 회사에서 알콩달콩 연애하고 싶었나 보지? 네? 아니, 그게 무슨... 저 정말 몰랐어요. 대표님 남편이라고요? 뭐 아무튼 저랑 아무 사이 아니니까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잡지 마세요. 여직원은 사무실을 뛰쳐나갔고 저는 남편과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여가며 다퉜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엄마 빚도 갚아주고 당신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준 거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야, 당신은. 그래, 그럼 당신 이혼하고 싶으면 해줄게. 그깟 이혼?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당신이 도와준 건 고맙지만 가족끼리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야. 나도 평생 당신 그늘 밑에서 이러고 있는 거 지긋지긋하다. 나도 기 좀 펴고 살자. 나도 이제 살만해졌으니까 그냥 이혼해. 새 출발 하려니까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해봐. 대신 이혼하려면 우리 재산 반반씩 나눠 가지는 건 각오해라. 이러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제 성질 못 참고 회사에서 그 난리를 쳤으니 내일이면 회사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듯 했죠. 그날 저는 시댁으로 퇴근해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른 거 다 참고 살았어요. 그이가 돈 못 벌어와도 참았고요. 음주운전하고 사고 친 것도 참았고요. 저한테 막말하는 것도 다 참았어요. 그런데 서진이 생각해서 이혼은 생각도 안 하고 산 거 어머니 다 아시잖아요. 저 근데 이거 못 참겠어요.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피운 남자는 제가 못 데리고 살겠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그 미친놈이 기어코 정신 못 차리고 사고를 치는구나. 예, 미안하다. 일단 좀 진정해. 내가 이놈을 그냥... 일단 알았다. 너 하고 싶은 거 안 말릴 테니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저는 서진이를 데리고 그날은 어머니 댁에서 자고 곧장 출근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 얼굴을 보면 아이 앞에서 다툴 것 같아서요. 밤새 앞날을 고민하느라 잠 한숨 못 자고 사무실에 나왔는데 남편 놈은 꼴에 출근은 했더라고요. 직원들은 저를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이미 다들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거 저도 더 이상은 부끄러울 것도 없었죠. 이혼은 결심한 거고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였죠. 저는 일단 인터넷 사이트에 흥신소를 검색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 소송을 해서 남편을 탈탈 털고 헤어져야 제가 분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점심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밖에서 여자 비명소리와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놀라서 나가보니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가 사무실에 오셔서는 남편 놈과 바람난 여직원 머리채를 잡아뜯고 있는 거였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서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죠. 이러지 마세요.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예요? 놓으시라고요. 내 인연, 네가 우리 태용이랑 붙어먹은 년이냐? 너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 여우 같은 년이 어딜 건드릴 게 없어서 임자 있는 남자를 건드려. 어? 남편 놈은 그 와중에 어머니를 말리면서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 엄마가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놓고 이야기하세요, 엄마. 내가 말할 테니까. 지금 사람 많은 데서 이러지 마시고요. 네? 저는 일단 회사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말려야 한다는 생각에 어머니한테 말했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니 이러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거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저도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가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얘 서진 엄마, 그냥 이 새끼랑 이혼해라. 나랑 서진이 걱정 말고 너만 생각해. 이제부터 능력 많은 네가 남자 하나 때문에 발목 잡히고 이렇게 속 썩으면서 왜 사니? 그리고 이거 받아라.
네가 예전에 나 사기당했을 때 도와줬던 돈 넣은 통장이야. 네?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돈 있다고 그 큰 돈을 주세요. 넣어두세요. 저 그 돈 없어도 되니까요. 글쎄 받으래도 내가 어차피 너한테 돌려주려고 한 거야. 저 자식이 내가 사기당한 돈 찾은 거 알고 나서 너한테 계속 말하지 말고 그 돈 자기 달라는 거 내가 고민하면서 들고 있었는데 저 못난 새끼 줄 돈이 아니다. 원래 주인이 너한테 주는 게 맞지. 저 자식이 어쩐지 며칠 전부터 계속 돈을 달라 그러는데 수상하다 했어. 저는 어머니가 내미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 놈은 어머니 돈으로 새 출발이라도 하려고 했나 봐요. 그 돈이라도 있으니 빈털터리로 쫓겨나도 미돌 구석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딨답니까? 어머니가 제가 그 돈을 건네자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그제야 제게 꼬리를 내리더군요. 엄마,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직도 나 못 믿는 거야? 만약에 내가 저 여자랑 바람 피운 거면 진짜 다 포기하고 이 집 나갈게. 제발 화 풀어. 이제 그만하자 제발. 뚫린 입이라고 말 잘한다. 뭘 그만하라는 거야? 난 그만할 생각 없어. 어머니, 일단 돌아가세요. 저 이혼하는 거 어머니도 이해하신다고 했으니 저 이제 제 생각대로 할게요. 그날의 소동은 남편이 싹싹 비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와 제 남편 그리고 그 상간녀의 일은 대단한 가십거리였습니다. 아마 부산 맘카페 어지간한 곳에는 소문이 바다했을 겁니다. 아무튼 남편과 그녀는 제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끝까지 서로의 사이를 부인하더군요. 어차피 꼬리는 길면 밟히는 법이니 저는 제가 직접 증거를 찾기보다는 흥신소의 힘을 빌리기로 했죠.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은 합의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겠다며 버티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방법은 소송밖에 없었어요. 그 두 연놈은 얼마나 뻔뻔한지 회사에서 그 난리를 쳐놓고 출근은 또 꼬박꼬박 하더군요. 그런데 증거를 잡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건지 그 두 연놈은 금주된 사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저는 흥신소에서 두 사람이 벌건 대낮에 모텔에 출입하는 것과 외근을 핑계로 둘이 나가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증거자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녹음 사건 이후로 그 둘은 차에서는 일절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는데 설마 하니 제가 흥신소에 의뢰한 건 예상을 못했나 봐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두 인간은 회사에서만 조심하면 된다고 착각했던 거죠. 어쨌든 증거가 명확했고 직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아는 제가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니 녹음 자료와 사진은 외도 증거로 충분하다고 해서 바로 이혼소장 접수하고 상간녀 소송도 같이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남편을 매일 봐야 한다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이혼하려고 맘먹은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더군요. 어차피 어머니 집이랑 살고 있는 집 둘 다 제 명의의 집이어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이혼소장 당신한테 올 거야. 난 분명히 이혼의사 전달했고 바람은 당신이 피운 거야. 우리 이혼하는 거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니까 이 집에서 당신이 나가줘. 나가서 그년이랑 같이 살든지 말든지 나 상관 안 해. 기어이 나랑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서진이는 어쩌고? 당신 우리 아들 아빠 없는 애로 키울 거야? 이제는 아이 핑계를 대며 이혼을 못하겠다고 나오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아이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그러면서 죄책감 안 들던? 이달 월급이랑 퇴직금 챙겨줄 테니 내일부터 우리 회사 나오지 마. 당신 짐 싸서 당장 나가. 이번 주 안에 정리해줘. 남편을 해고하고 상간녀도 해고했습니다.
바람 피운 두 인간이 내 회사를 더럽히고 월급까지 받아 챙기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하니 지금 이거 부당해고인 거 아시죠?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대표님도 고소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이러길래 그래, 네 맘대로 해. 네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도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할 거니까. 내 회사에서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년이라고. 그런 사람 같이 일할 수 있겠냐고 솔직히 말하지 뭐. 퇴직금 챙겨줄 때 당장 나가는 게 좋을걸? 아, 아직 소장 안 왔지? 내가 나린 씨 앞으로 상간녀 소송 넣었거든? 조만간 갈 거야. 나중에 나한테 합의해달라고 징징거리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어차피 퇴직금 그거 받아봤자 나한테 위자료도 줘야겠지만 말이야.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뭐가 그리 억울한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날 우리 회사 분위기 정말 재밌더군요. 직원들 모두 모르는 척하지만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 느낌.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입방아 찍기 좋은 구경거리였겠죠? 저는 두 인간을 회사에서 모두 내쫓고 이혼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재산이야 뭐 어차피 남편은 기여도가 적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재산이랑 결혼할 때 보탠 전세금만 가지고 나갔고요. 저한테 4천만 원 위자료까지 주면 아마 빈털털이 될 듯합니다. 아이는 당연히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년이 자기 잘못 알고 반성하면 합의금 받고 끝날까 했는데 항소를 하는 당돌함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끝까지 철저하게 밟아줬습니다. 법원 힘을 빌리니 통화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은 더 쉽게 알 수 있어서 제가 모르는 증거까지 싹 찾아서 제가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나를 배신한 거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도 그렇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속고 기만당하는 게 정말 오래가는 상처더군요. 그 후 저는 어머니와는 종종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어머니를 통해 들으니 남편 놈은 어머니랑 같이 지내고 있더군요. 이혼했어도 가끔 손주 보고 싶어 하시면 밖에서 가끔 만나기도 하고요. 아무리 저를 이뻐하셨어도 아들하고 헤어진 며느리잖아요. 제가 마냥 이쁠 수는 없을 것 같은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네요. 이혼해보니 남편 없는 삶도 꽤 괜찮더라고요. 홀가분하고 편합니다. 저는 굳이 힘든 결혼 생활은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싶으면 아이가 있더라도 이혼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거 결코 아니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니까요. 제 이혼 경험이 다른 분께도 도움이 되는 사연이길 바라며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